안녕하세요, 코햄입니다. 오늘은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브라우저 렌더링 원리에 대해서 4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채용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이건 중요하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어떻게 출력되는지 아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을 해볼 건데요.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면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네이버 D2가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브라우저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보이시는 주소 표시줄, 이전 다음 버튼, 새로 고침, 홈 버튼, 북마크 이런 것들 결론적으로 이렇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뷰포트 있죠. 이 뷰포트를 제외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즉 브라우저 엔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그 HTML, CSS 이런 애들을 파싱하는 렌더링 엔진 사이의 동작을 제어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좀 감이 안 오시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렌더링 엔진이 요청한 콘텐츠를 표시하는 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문서를 파싱을 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애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으로 넘어가면 HTTP 요청과 같은 네트워크랑 통신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애가 있고요. UI 백엔드는 나중에 렌더링 엔진이 HTML, CSS를 다 파싱하면 걔를 진짜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해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저희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 줄 거고요. 크롬은 이제 V8 엔진이 자바스크립트 해석기죠. 그리고 브라우저마다 다 다릅니다. 자료 저장소, 이거는 브라우저 안에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인데요. 쿠키 혹은 이제 로컬 스토리지, 세션 스토리지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도 보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이렇게 URL을 딱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브라우저 엔진이 그걸 가지고 자료 저장소에 가봅니다. 자료 저장소가 어딨냐? 크롬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스토리지라고 보이시죠? 여기 로컬 스토리지, 세션 스토리지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 자료가 이미 우리 브라우저 내부 안에 있는지 봅니다. 왜냐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서버에 네트워크 통신을 하지 않고 소스를 절약하면서 그냥 여기서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찾아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러면 도메인에 찾아갑니다. 도메인에 찾아간대. DNS라고 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찾아가는 건데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쉽게 말하면 모든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부 같은 역할을 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여기 해당하는 IP 주소를 받은 다음에 그 IP 주소에 대한 서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HTTP 리퀘스트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서버는 그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으로 HTTP response라고 하는 데이터를 넘겨주는 이런 통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브라우저 엔진이 열심히 갖고 이제 온 거예요. 다시 와서 렌더링 엔진, 크롬으로 치면 V8 같은 애들, 이 렌더링 엔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렌더링 엔진은 무슨 일을 하느냐? 결국 렌더 트리를 구축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HTML 문서를 파싱하고 CSS 문서를 파싱해서 걔네들을 합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렌더링 엔진은 HTML 파싱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 제가 HTML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파싱하면서 돔트리 형태로 파싱을 하게 됩니다. 돔트리란 말 그대로 이렇게 트리 형태로 나타나 있는 비선형 자료 구조인데요. 비선형이란 이제 직선이 아닌 모든 선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 객체 하나하나를 이 스팬 태그 안에 있는 빈칸까지 이 요소 하나하나를 저희가 조작할 수 있도록 또 알아볼 수 있도록 객체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파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여기 스타일 시트를 만나면 CSS도 파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CSS OM 트리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태그를 만나요. 그러면 또 모든 작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렌더링 엔진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에게 권한을 넘겨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엔진, 즉 크롬에서는 v8 같은 애들이 이 스크립트 태그를 파싱해서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면 그때 HTML이 다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는 바디 태그의 맨 아래서 맨 아래서 바로 앞에 위치를 시켜라.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위치를 시켜라 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위에 둬도 디퍼 속성이나 에이싱크 속성을 넣어서 HTML 문서 파싱을 중단시키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글인데요. 보세요. 만약에 디퍼 속성을 썼을 때는 HTML 파싱이 진행되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요. 일단 비동기적으로 다운로드는 해놓습니다. 다운로드는 해놓고 HTML 파싱을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 가다가 HTML 파싱이 멈추면 그때 다운로드를 미리 해놓은 애들 자바스크립트를 실행만 시켜주면 되는, 그렇게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속성이니까 한번 알아보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HTML, CSS 파싱이 끝나고 자바스크립트 실행까지 끝나면 결국에 우리는 뭘 위해 했느냐? 최종적인 렌더 트리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렌더 트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HTML이 돔 트리를 형성을 했고 CSS 파일로 CSS OM 스타일을 이제 구축을 했죠. 이거를 어태치먼트 둘이를 붙여서 렌더 트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렌더 트리 안에는 HTML 그 태그 안에 보시면 우리가 뷰포트에 그려지는데 필요 없는 애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넌 같은 애들, 또 뭐 메타 태그, 헤드 태그 이런 애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사용자 화면에 그려지는데, 그래서 걔네들은 렌더 트리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 둘은 어태치먼트 돼서 요소에 필요한 스타일 속성이 뭔지 서로 짝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스크린에 보여지는 이 콘텐츠들의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레이아웃 배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찾은 블로그가 있는데요. 그 렌더 트리를 생성한 단계까지는 어떤 노드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어떤 노드가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CSS OM이랑 합쳐져서 그걸 알았지만, 우리는 아직 정확한 위치와 사이즈, 그 디바이스 안에 뷰포트가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와 사이즈 계산은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는 게 레이아웃, 즉 배치 과정입니다. 이 배치 과정이 일어날 때 특정 요소들은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모든 배치를 다시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또 리플로우라고 또 하거든요. 리플로우는 성능의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만 바뀌어도 주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모든 조상 레이아웃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리플로우에 대해서 잘 이제 보여주는 그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리플로우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drew boxes around as it's laying out a page. So this is obviously slowed down quite a 보시면 lot. But you can see it's actually 일단 figuring 레이아웃을 out 다 dimensions. 진행하고 그 위에 다른 You can 레이아웃이 see it's like 오면서 it's laying out all 서로 its children 영향을 and it's figuring out 미치면서 its position. So you can see 배치가 it's 되는 걸 볼 top 수 left of 있죠. its box and then it works out where it needs to sit. 이렇게 해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블로그로 돌아오면 이제 그 정확한 위치 계산까지 다 하고 나서는 실제로 그거를 스크린의 픽셀로 그려주는 페인팅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UI 백엔드가 해주는 거고요. UI 백엔드가 이 렌더 트리에 있는 노드를 이제 돌면서 이제 화면에 진짜 UI들을 다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컴포짓 작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플로우, 리페인트, 컴포짓 이런 작업들이 CSS 어떤 속성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지 여기 CSS 트리거스에 들어오면 잘 이제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블링크, 저는 크롬을 쓰고 있으니까 블링크 엔진에서는 얼라인 컨텐츠라는 CSS 속성을 쓰면 레이아웃, 페인트, 컴포짓 이게 세 개가 다 일어나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를 쓰면은 레이아웃은 새로 다시 일어나지 않네? 즉 리플로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성능에는 걔가 일어나는 애들보다
더 좋다는 거죠. 왜냐면 레이아웃 단계를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한번 이걸 보고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죠. 두 블록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지금 그래서 돔 트리를 구축해서 CSS OM 트리와 합쳐서 렌더 트리를 만들었고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렌더 트리 배치, 즉 레이아웃 과정을 거쳤고요. 레이아웃 과정 이후에 UI 백엔드가 그것을 실제로 스크린에 픽셀로 표현하는 페인팅 단계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과정은 병렬적으로 진행된다는 건데요. 즉 모든 HTML 문서가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기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문서를 파싱해서 렌더 트리 구축하면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병렬적으로 또 이제 문서가 파싱이 되면 그걸 또 렌더 트리로 구축해서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컴퓨터 느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화면이 위에서부터 딴 이렇게 실행이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브라우저 동작 원리를 어쩌면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거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공부를 이제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머리에 그 컨셉이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 근데 파면 팔수록 정말 이 브라우저 동작 원리만 갖고도 10시간 넘게 떠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하나하나 깊게 파고들면 정말 깊어요. 특히 처음에 그 HTTP부터 해가지고 뭐 쿠키, 저장소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은 성능을 빨리 할 수 있는지 아니까 그럼 어떤 걸 사용해야 성능을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지?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 걸 또 파다 보면 끝도 없겠죠. 그래서 왜 브라우저 동작 원리에 대해서 면접 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도 자꾸 더듬는 게 이게 깊어지면은 계속 깊어지니까 제가 그거를 지식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부는 좀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원리에 대해서 조금 원리에 대해 다가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컴퓨터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브라우저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었어요. 이거는 그냥 면접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개발을 공부를 한다면 꼭 좀 깊게 파봐야 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서 끝! 코엠의 유치원 하교 시간입니다. 안녕!